지속 가능한 도시, 정읍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선조들이 물려준 정읍, 유서 깊은 역사를 지키며 문화를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산교동이 지역구인 이상길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모두 정읍시의 발전을 위한 충정이 아니었나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발표하였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과제 중에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과 균형 발전의 축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읍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혁신도시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전주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혁신도시에 관련된 그동안의 정읍시의 고민과 노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0년대 초 과거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확정 등이 발표될 당시 우리 정읍시는 혁신도시 선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읍시는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못했고 공공기관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읍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했고 그 후 대책은 수립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전라북도는 익산시를 제2의 혁신도시 조성대장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8기 전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제2혁신도시 유치사업에 따른 결과입니다. 현재 전북도는 정부 동향을 주시하며 유치 대상 기관 방문 및 노조 설득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정읍시의 현재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의 공공기관 입지 원칙이 비혁신 도시로의 확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의견 제출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출석한 국토혁신도시 발전 추진단의 부단장은 이전 대상 규모에 대해 공공기관에 추가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포함하여 500개 이상 될 것 같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 사회적 분위기나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하면 앞으로 있을 대규모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비혁신도시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제 구체적인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기재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된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이전이 예상되는 공공기관을 유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계획이 있다면 정읍시는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정읍시의 미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읍시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개발 중인 사업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이지만 개별 이미지뿐입니다. 향후 정읍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떠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해 계속해서 정읍에서 일할 수 있고 정읍에 살아도 되겠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 사람이라도 덜 정읍시를 떠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포함하여 지역 소멸 대응에 관한 정읍시의 대책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 및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2개의 1차 공공기관이 이전될 혁신도시 애정지로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이전 기관 확정 발표 이전인 2003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공공기관 전북이전 유치 전략 연구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2005년 6월 신정동과 이반면 일대 150만 평을 선정하여 혁신도시를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유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혁신도시 선정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결정과 이전 대상 기관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기에 지역의 연고를 둔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공직자 등 유력 인사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프리젠테이션 CD를 제작하여 전라북도청 이전 대상 기관, 전라북도 발전연구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시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였습니다.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기관의 편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 선정지와 비교할 때 도청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철도, 공항 등을 통한 타 시도와의 이동성이 좋지 못했으며 지역 전략산업,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 거점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비록 혁신도시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전국 최초로 중소도시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신정동 일대에 첨단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 방사선 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등 3개 국책연구소가 유치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3개 국책연구소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전북개발 특구에 지정되었으며 5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명실상부 21세기 전북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 과학 연구단지의 연구 성과물을 우리 지역 기업에 직접 기술 이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시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 중 익산시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이 있었으나 현재 익산시를 대상지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공식화했고 최근 이전 대상 기관이 500여 개를 넘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공공기관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여 한국투자공사,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7월 이전 기관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이 나온 뒤 이전 기관과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최근에는 지난 정부처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 여론을 의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지사의 익산시 혁신도시 조성 공약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지금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으며 2차 공공기관이 원칙대로 혁신도시로 이전될지 비혁신도시로 확대될지는 정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라북도의 용역이 완료되어 전라북도 유치 대상 공공기관이 결정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 전략상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시 자체적으로 10개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리스트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시 미래를 건 경쟁임을 잊지 않고 있으며 서두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밀한 유치 전략을 세워 반드시 2차 공공기관 유치라는 대업을 이루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방소멸 대응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021년 10월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정고시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기별 인구 정책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2021년 정읍시 인구정책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대응, 청년,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 지원 4개 분야에서 15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이 힘든 사업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에 60억, 2023년도에 80억 원 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정읍 평생 학습관 건립, 청년 취업 준비반 운영, 정읍 드림랜드 조성,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등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구감소 지역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 계획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인구감소 대응 기본 및 시행 계획은 시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핵심 사업과 중점 사업을 위주로 수립되는 전략적 중장기적 계획입니다. 관련 용역은 올해 2월에 착수하여 부서별 사업 발굴, 현장 컨설팅,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투자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7월 중순으로 예정된 최종 보고회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안으로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서남권 소아외래 진료센터 설치, 정읍천 핫플레이스 조성 등 117억 원 규모 6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 활력 사업들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상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길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뭐 복잡한 질문은 아니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정읍시로 오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시설 전문가이고 이런 업무를 많이 봐 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부시장님을 답변석에 모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혁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조사를 좀 했는데요. 처음에 혁신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평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2003년도부터 이게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평가 기준의 항목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혁신 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 내용의 부 내용으로 보면 간선 교통망의 접근성, 혁신 거점으로서의 적합성, 기본 도시 인프라 및 생활 편익 시설 활동 가능성. 이게 배점이 20, 20, 10입니다. 이거 보면은 교통망에는 도로, 철도, 공항 등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 도시하고도 접근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제로 갈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혁신도시의 미선정 후에 3대 국책연구소와 또 첨단과학산업단지 선정, 또 농생명 연구개발 특구의 선정, 이와 같이 또 이 변화가 생겼고 KTX역과 내정산 리조트의 완성해 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혁신 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여러 환경에서 개선되었다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하여 평가 기준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전라북도에서 제2의 혁신도시 유치를 이렇게 익산으로 꼭 선정을 했어야 되느냐라고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립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이 혁신도시 유치 연차별 추진 계획을 보면 여기 이 화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년까지 유치활동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여기는데 우리 정읍시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부시장님의 혹시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한번 주십시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 부분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 우리 시가 정읍시가 이 혁신도시 그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처럼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일지 아니면 개별 입지를 통한 공공 이전일지에 대한 분야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나눠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는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 이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별 입지를 통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한다고 하면 공공기관별로 우리 시에 왔을 때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 개발이 좀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그런 이 유치 활동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질문의 내용은 또 답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혁신 도시를 조성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와 네. 또 비혁신 도시의 거점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이전 유치하는 거와 두 개의 별개로 생각하고 있지만 혁신 도시를 조성해서 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비혁신 도시 거점으로 해서 옮기는 것은 노력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쓰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공론화를 시켜서 우리 정읍시가 번외에 있지 않고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서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청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시가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 조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앞으로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그 혁신도시로 전체적으로 이 어떤 공공기관 이전을 할지 아니면 개별 입지에 따른 공공 이전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본 질문에서도 제가 그걸 구분해서 질문을 드렸고 네. 제 설명이 조금 다르게 들리셨으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공공기관 유치를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적절한 답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조금 더 집행부가 더 노력을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정읍시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예, 언제 끝납니까? 저는 제가 내년도에 용역 보고가 완성 이제 그 보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올해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예. 내년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도시기본 계획은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관리 계획을 이제 수립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 인구가 저희 정읍시가 예정하기를 13만 명이었고 첨단 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정주 인구가 6천여 명인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도시계획 정비에 토지 용도별, 지역별 재정비에 반영해서 향후 공공기관을 유치할 기회가 온다면 그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하고 이번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 그 질문이 어떤 용역의 프로세스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역에 좀 반영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제가 여쭤보면 그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뭐 옆에서 저 국장님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그 계획 인구 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각 지자체별로 이 계획 인구를 상향해서 이 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중앙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계획 인구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그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확정되지 않은 이런 계획들을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우리 부시장님 답변이 아마 적절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시점에서 기본 계획에 반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용역 시에 검토는 해서 어떤 자료를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그 내용으로 질문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 예. 부분들은 그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에서 이런 업무들을 많이 봐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부시장님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동안에 어떤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기셔서 지역의 발전에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소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장시간 의원님들의 시장 질문에 답변하시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게 끝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늦어진 관계로 점심시간을 지금 할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에 대한 우리 시 입장과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이 답변 내용 중에 보면 둘 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황을 지켜볼 문제가 아니고 적극 율지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대안으로는 관련 연구 영역 등 시민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 공론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도지사에게 익산으로가 아닌 제2의 대상지 검토를 요구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해야만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를 선점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나 의죽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김관영 지사 당선 이후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진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정읍에 대한 첫째 큰 그림이 없다. 그리고 군산과 익산에 대한 그림만 그리고 있다라고 제가 예. 따진 적도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기업유치, 혁신도시는 아니더라도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결론은 뭐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계획안이 나온 이후에 그 계획에 맞춰서 위원회를 만들든 또 대상 기업을 우리가 타겟 기업을 선정하든 모든 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때문에 왜 염려를 하신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 뭐 근간에 그런 정부안이나 도안이 나오면 따로 우리 집행부와 상의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그 사진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린 그 내용을 보면 2026년도까지가 이전 계획 수립 관련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후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정읍시가 선제적으로 관련된 연구 요청이 필요하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주신 거에 가름하고 하여튼 이 시장 질문을 보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고위 관구님들과 또 직원분들은 참조하셔서 향후에 정읍시가 어떤 미래 발전을 가지고 시 행정의 계획을 잡아야 될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답변 중에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요. 아까 그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봤는데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만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게 이제 금방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계획이 발표해야 대상지를 또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은 개별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아까 그 정부의 관계자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농생명 연구개발특구인 정읍시도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 사진 한번 떼어줘 보시죠. 여기 나오고 있는 사진을 보듯이 지난 5월 국회에서 강원도 동해시, 전북의 고창군 등 18개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이전 비혁신 인구 감수 도시 우선 배치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여기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의 이유가 정보가 늦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저기에 초청된 저기에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던 시군들은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 비혁신 인구 감소 도시 우선 배치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는 우리 인근 지자체가 포함이 돼 있는데 저분들의 저 장소에 우리 시는 대상이 아닌 걸로 저는 아, 알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사진만 보고 판단해서 우선 그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뭐 들여다보지 않았다 해도 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이런 의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런 기회가 있다 한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그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저하고 예. 같은 생각이시죠?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별다른 얘기 것 같은데 2003년도에 또 2005년도에 처음 혁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할 때 그때 시장님이 누구셨습니까? 2000 그 뭐 뒤에 국승록 혹시 아시는 분- 시장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국승록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 유성엽 시장이었- 시장이었던가요? 유성엽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저 혁신도시를 예를 들면 선정이 안 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때 이분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안 갖고 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준비가 좀 잘 됐더라면 이번 기회에 우리 정읍 씨가 조금 더 강력하게 도지사가 제2의 혁신도시를 조성지를 준비한다고 할 때 정읍 씨가 혹시라도 익산하고 같이 두 군데가 선정 예정지로 조성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그때 좀 준비가 좀 미흡하고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때 정치를 할 때가 아니었었고요. 예. 또 그 당시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정읍이 뭐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가 지금 같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신가요? 아 그때보다야 뭐 교통 여건이 지금은 네. 좋았죠. 그때는 저 선정지에 보면 아까 그 제가 자료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 여건이 준비가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지방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분들에 대한 규칙 사유가 있지 않나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뭐 드리고 정읍 씨도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예. 여건에서 전주나 완주에 밀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학수 시장님께서도 나중에 또 한 10년 후에 이런 귀착 사유가 있어서 이름이 거명되지 않도록 예, 좀 열심히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시장님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시민 여러분, 제 시정 질문은 전문가의 시각도 아닙니다. 원론적인 내용의 전달일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정읍시가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반전의 비전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유치는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포함하여 지역 소멸 대응에 관한 정읍시의 대책이 또한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어울리진 않지만 끝으로 조동아 시인의 나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시처럼 본 의원은 정읍시와 시민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 모두가 공공기관의 유치단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유치활동을 한다면 우리 정읍도 꽃밭이 되고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청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경윤 의장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